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꼰대들의 영상 속에서 관심이 유독 좀 많았던 영상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댓글 참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응원의 댓글들을 또 많이 달아주신 분들 정말 항상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또 피력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력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짚어드리고 또 영상 속에서 제가 이런 오피스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분명히 부족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영상을 아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까지 마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 전문가가 되진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나 단점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했을 때의 방법들을 굉장히 좀 깊숙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간 이 주택 임대사업자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폐지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자,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하기로 이게 2021년 8월 10날 발표가 됐습니다. 좀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그간 계속 그냥 갖고 흔들었던 거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8월 11일 날 다음 날이죠. 8월 1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아예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지원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취득세 있죠.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 이 취득세의 85%를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시청자분들은 받으셔야겠죠. 지금 이 취득세가 1주택자가 또 하나를 샀을 경우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또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8%의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85%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2주택자가 또 하나를 샀을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8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현재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혜택입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아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 집 한 채 비과세 받으셔야 되잖아요. 1주택으로 들어가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하나를 뭐라도 더 사게 되면 오피스텔 하나 더 사든 빌라 하나 더 사게 됐을 경우에 아이고 나 비과세 못 받고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걸 하셨을 경우에 내 거주주택,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1세대 1주택 있는 그 상태가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그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는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팩트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말씀을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입법 예고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셨죠?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취득세에서 8%, 12%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이 85%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신규의 주택을 샀을 경우만,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홍길동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어요. 이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규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85% 감면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 소수에 있는 분들이긴 한데 그 댓글들을 읽어보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뭐 이제 어떤 분이 이분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신다. 일반 임대사업자 안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 못 받고 주택 취급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포함해서 14.6% 내야 하고요. 14.6%? 이거는 뭐 우리 총 아마 이분이 계산하시고로 부가세 포함하고 4.6%에서 14.6%막 지금 얘기가 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 댓글이 뭐 일반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다실 수도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지돼서 오피스텔 답이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피스텔 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투자 가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가치는 별개의 분명히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알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반대의 글을 다루셨던 분들 중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런 세제 혜택이 없다 보면은 당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연상을 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뭐 빌라 사면은 주택수 안 들어갑니까? 아파트 사면 주택수 안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문제는 세금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고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들이 뭐 크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뭐 재개발이라든지 호재 있는 지역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굉장히 외곽 지역에 사람들 거의 없는 지역에 있는 빌라 사놓으면 그게 뭐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일자리 주변이 아니고 역세권 주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오피스텔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오피스텔 투자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기업들이 밀집이 돼 있는 지역들 내에서 상업시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고 여기에 역세권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이런 입지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는 거는 분명히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로 좀 커버를 하시고요. 대신 우리가 판단할 건 얘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없는 것 같고 임대사업자는 할 수 있다. 대신에 이 안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내가 입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은 또 이제 오피스텔 별로인데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다셨네요. 아마 이제 투자성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수익을 별로 이제 크게 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투자가 어찌 보면은 아파트보다도 더 어려운 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은 자기 본연의 입지 여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곳들이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산 오피스텔이 1.5룸이라든지 한 2룸 정도 되는 이건 소형이잖아요. 소형의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도심 안에 있는 업무타운, 이건 어디냐면 광화문, 그 다음에 뭐 용산,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테헤란로 같은 곳, 이런 곳들이 도심의 업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지역들에서는 이런 소형들이 그래도 가격대들이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큰 것들, 최근 들어서 아파텔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방이 한 3개 정도 이상 되는 요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의 오피스텔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도심이 아닌 신도시 같은 곳들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많은 이런 신도시 지역들 안에서도 이런 좀 방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대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체주택 용도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 오피스텔이 좀 이 외곽 지역에서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대출에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을 납부해요. 원금은 안 갚고요. 이자만을 납부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다가 새로 갱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파트 같은 곳에 있으면서 내가 이자만 내고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 또 시세 차익이 생기다 보면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청약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오피스텔은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10개를 갖고 있든 100개를 갖고 있든 간에 이 오피스텔 종류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청약을 넣잖아요. 아파트 청약을 집어넣을 때 오피스텔 개수를 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 하나 살고 있는데 저 청약에 넣었을 때 1순위가 되나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꼭 잘 활용해 보시게 되면 내가 가만히 지금 기다리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건 아니죠. 좀 알뜰살뜰하게 보내고 가성비 높게 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억 미만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그 다음에 원효로 1, 2, 3가를 어떻게 1억 미만으로 투자하나요? 사기꾼인가요? 저 사기꾼입니까 제가? 이거 얼굴 까놓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은 분명히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한 제가 설명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효로에 보면 1가, 2가, 3가 정도 되면은 굉장히 또 앞으로 유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1.5룸 정도 되는 오피스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매매 가격이 이런 신규에 있는 매매 가격들이 대략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5천 선 정도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거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만 이 오피스텔 3억 5천 정도에서 4억 5천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세값이 얼마 정도 형성이 돼 있냐면 한 2억 5천에서부터 한 3억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3억 5천짜리를 샀는데 전세값이 2억 5천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갭 투자를 지금까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빌라도 갭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값이 3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갭은 1억 정도만 있어도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고, 이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1억 정도가 생겨서 한 1억 정도만 올라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1억을 투자했고 한 1억의 수익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가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월세로 만약에 돈다라고 하면 뭐 3억 5천인데 보증금 월세로 났을 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월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돈은 1억 원으로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로 쓴다면은 1억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댓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장사하시나봐요. 제가 좀 장사꾼처럼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간간히 저희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투자를 컨설팅 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뭐 장단점이란 부분들을 말씀을 다 해 드리지만 그래도 이분은 꼭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이겠구나, 그동안의 오피스텔의 이미지가 별로 좀 떨어져 있고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시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사꾼 이미지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참, 그리고 서울만인 거죠? 부천의 오피스텔 지금 하나 전세 주고 있는데 해당 안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안쪽에서는 이제 1.5나 2룸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나가셨을 때는요, 방 3룸짜리
그러니까 아파트가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체될 수 있으려면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입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당연히 역세권에 교통 좋은 지역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상업시설이라든지 대형 편의 상업시설 잘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기 좋고, 그 다음 주변에 학원가들 잘 돼 있다라고 하고, 주변에 또 공원까지 잘 돼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대용으로도 충분히 거주하는 데는 편리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부천에 이렇게 있는 분이 소형이다라고 한다면 별로 이제 이런 것들은 도심 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방 3개 이상의 아파트처럼 생겼고 깨끗하다, 그리고 단지 수도 여러 개 있어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항상 잘 말씀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들은 서로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한테 좋은 소리 해주셨네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20대 중반의 무주택자인데 첫 투자로 오피스텔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오피스텔에 맞는 적합한 위치를 들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나 첫 주택이고 굉장히 부담이 큰데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언제든지 손을 내미십시오. 제가 시간 없는 시간도 저는 쪼개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첫 주택 마련하는데 자신이 없고 뭔가 너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댓글을 더 열심히 다시든 아니면 상담 신청이라도 하셔갖고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오피스텔을 제가 먼저 올렸던 영상, 조회수 한 10만 나왔던 영상에 댓글이 354개나 달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여기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콕콕 짚어보는 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좀 부족함이 오늘 영상으로 많이 채워지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저희가 올린 꼰대들의 영상 중에서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꼭 이런 AS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상들 많이 좀 유익하도록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